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75일 만에 또 추가 도발이 일어난 건데 일단 의도부터 좀 천천히 분석을 해보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김정은이가 금년도 신년사에서 금년 안에 핵무력 국가로서의 그런 그 완성도를 높이겠다. 예. 핵무장 국가가 즉 사실상의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돼서 예.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김정은이의 이 국가 이 핵무기 운영 목표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일제히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제재와 압박에도 북한은 전혀 핵 노력을 멈출 수가 없고 나갈 길을 나홀로 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예. 이 한미일 공조 체제의 와해를 지속적으로 노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그 비핵화 정책의 한 수단은 바로 뭐냐면은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노력하는데 동참하게 유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특사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압박하지 말아라. 중국의 그런 그 대북 압박에 북한은 절대 순응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독자적인 핵 무장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북한이 얘기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먼저 포기하라. 그래야 자기네가 대화할 수 있다. 즉 평화협정 체결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걸 과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밖에도 뭐 최근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이 되기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이 또 끝나기도 했고 또 조만간 김정일 사망 6주기가 돌아오지도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도발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이 큰 외교적인 움직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아시아 순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고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큰 정상회의 속에서 나온 북한의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북 제재와 압박 예. 이런 것도 물론 자극을 했겠죠. 예. 이런 그 자극이 북한의 도발을 다시 초래하고 예. 이런 북한의 도발을 통해서 다시 추가적인 압박과 무력 시위가 일어나고 예. 이러므로써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북한의 핵 위기로 인한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성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거를 노리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이겠죠.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이 가장 직접적인 큰 정책적인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예. 그런 이유가 있고 이제 상황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예. 그동안에 이제 왜 70여일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했느냐 예. 이걸 두고 현재 이제 북한이 대화를 나오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대화를 더 이상 자제를 더 이상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주를 이뤘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런 판단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도발로 인해서 이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의 스탠스는 변하지 않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번 상황적 요인으로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 70여일간의 북한을 도발을 자제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강력한 힘의 과시, 즉 역사상 한 두세 번째밖에 되지 않는 항모 3척이 즉 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항모 3척이 동시에 한반도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과시해줬어요. 그러니까 항모 세 척이 동시에 떴을 때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갖고 만약에 군사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그냥 바로 응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상당한 자극이 돼가지고 자제 요인이 돼가지고 이제 도발을 자제했는데 이 항모 3척이 최근에 빠져나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곧 12월 4일서부터 7일까지는 또 한미 전투기 한 연합훈련이, 230여 대가 예. 동원된 합동 공중 훈련이 연합훈련, 있어요. 예. 공군 훈련이. 이런 것이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또 위협을 느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시점이 그런 힘의 공백이 눈에 보이는 이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야말로 이 한미 양국이 북한에서 강력한 응징과 이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국면이 아니다. 예. 이렇게 상황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북한의 이런 그 다시 한번 그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일단 장소도 살펴보면 평안남도 평성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를 한 건데
동해에서 좀 멀리 떨어진 서쪽 내륙에서 발사를 한 건 좀 자신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이제 보면? 과거에도 이제 서쪽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에서 이제 발사를 한 사례가 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특징을 하나 본다면은 이 고정적인 그런 발사 기지가 있는 예. 미사일 기지에서만 발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200여 개의 태를 즉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가지고 예. 북한 전역 어디에서든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이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말하자면 미국의 어떤 대북 위협 예. 또 한국의 대북 위협을 와해시킬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성이라는 데서 발사한 것도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습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하는 예.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미사일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예. 그만큼 굉장히 높다. 즉 서쪽 내부에서 발사를 했을 때 만약에 미사일 발사 기술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북한 피해가 땅 있겠죠. 내부에서 떨어져 갖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나 이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그 정도는 아니다. 완전히 자기네가 발사하고 싶은 지역에서 발사를 해서 또 탄도 자기네가 목표로 하는 그런 탄착 지점에 보낼 수 있다. 이런 그 기술적인 완성도를 또 이 과시하는 이런 양면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발사된 미사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ICBM 그 탄도 미사일이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냐 중거리 미사일이냐 장거리 미사일이냐 이 미사일 발사 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과연 이 미사일이 어느 정도까지 비행해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느냐. 예. 즉 이 비행 사거리, 거리가 예.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고각 발사를 했는데 예. 고각 발사했는데 그 비행 고각 올라간 길이가 4,500km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날아간 비행 거리가 한 100km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정각 발사 960km, 약 960km 약 1,000km 가까이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고각 발사를 한 것을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날아가리는 전반적으로 보통 2배 또는 3배 정도의 날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예, 이제 화면으로도 일반적인 그림으로 거거든요. 보고 있죠. 예, 지금 이제 화면으로도 다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 날아간 그 고각 발사했을 때 그 예. 거리를 일반 정각 발사했을 경우에는 한 10,000km에서 13,000km. 예. 오늘 아침에 바로 미국의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을 보면 이번 아침에 발사한 미사일은 최소한도 13,000km를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럼 현재 북한 이번에 발사한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지휘부가 있는 워싱턴까지 공격하려면 12,000km만 날아가면 충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00km 이상을 더 날아갈 수 있어요. 예. 워싱턴을 벗어나서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미 전역을 사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됐거든요. 즉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ICBM급이 맞다. 즉 이제 5,000km 이상을 날아갔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번 미사일 발사 시에는 과거에는 한국과 미국과 또 일본 이런 그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미사일 종류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달라가지고 혼선을 야기한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제 우리 합참에서 발표한 미사일 종류 즉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이런 것이 초기 평가에서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기술 분석이 끝나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현재의 평가에 이상이 있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비행 거리가 1,000km 안쪽이지만 일단 고도가 4,500km이기 때문에 ICBM급으로 추정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워낙 고각의 발사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사드라든지 미사일 방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본에 떨어진 아오모리현 쪽에도 일본 사드가 배치가 돼 있고 해서 북한이 좀 사드를 무력화시키려는데 좀 의도를 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이죠. 이제 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격 미사일 체제인데 사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는 바로 이 낙하할 때, 예. 즉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목표물을 타격할 적에 속도가 마하 15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 사드가 그걸 요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 저 정도 4,500 정도의 고각 발사를 통해서 떨어지는 낙하하는 그런 미사일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높이 올라간 것만큼 떨어지는 속도는 당연히 빠를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되면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보통 한 최소한도 25 마하 정도 예. 내외의 이 마하 속도로 낙하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즉 10마하 이상의 속도를
가속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의 사드 체계로서는 요격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정론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그 사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격 그런 장비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예. 그런 시기를 우리 정부도 빨리 앞당겨서 다양한 형태의 즉 다층 방어 요격 시스템을 우리 정부가 빨리 갖추는 것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다. 저는 이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발사 시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평소에는 한 보통 오전 6시를 이제 전후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3시간이나 앞당겼단 말이죠. 이게 어떤 뭐 미국의 시간을 좀 의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특히 최근에 발사하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를 자극해서 한국의 대북 정책과 전략의 어떤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지금 현 시점에서 김정은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바꾸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지상 목표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모든 그런 미사일 발사, 이 군사 도발 움직임은 미국에 주는 메시지를 먼저 염두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낮이거든요. 여기 새벽 3시면 미국은 요즘은 이제 서머타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1시 17분이에요. 예. 이때 이제 발사했으니까 미국 정부가 가장 열심히 일할 때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노린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미사일이 그 이번에 바로 ICM이기 때문에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가장 크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아침에 늦지감치 이제 발사했지 않습니까? 새벽 5시, 6시.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특히 군 이런 데는 뭐 아침이니까 예. 다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벽 3시면은 우리 군도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이 기습 능력을 했을 때 이렇게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그 대응 능력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발사 시간을 새벽에 한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시킨다면 예. 미사일 발사할 때는 이런 한미일 그런 이 정찰 자산들이 제대로 위성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감시 자산을 통해서 감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벽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상 상태를 또 봅니다. 예. 기상 상태가 나쁘면 발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너 가지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자기네가 의도한 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시간대가 어디냐 이걸 찾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3시 17분에 발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군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예측이 좀 됐었던 만큼 이번에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일본 언론에서 곧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다 예. 이렇게 돼 있었고 미국이나 우리 한국 내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금 NSC 회의에서 예. 사전에 예고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샐 틈 없이 준비를 잘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국민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이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6분 만에 지금 우리가 대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아주 육해공이 한 다면적으로 번에, 예. 바로 이제 말하자면 무력 시위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러나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 우리 남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 6분에 만족하지 말고 6분에 지금 그나마 빨리 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예. 그동안 군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예. 늦다 보니까 6분에 하니까 이제 제대로 하는구만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만약에 도발을 해왔으면 동시에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보복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사전 선제 타격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미사일 발사 징후만 보여도 바로 우리가 타격하겠다는 게 우리 킬체인 이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 개념에 맞게 이제 응징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을 1분, 2분대로 빨리 더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6분이면 이미 수도권에 떨어집니다. 예. 6분이면 이미 떨어진 다음에 보복 무력 시위를 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응 시간을 더 빨리 앞당겨서 하는 것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일단 뭐 다시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다시 보장을 했을 경우 또 도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의 어떤 대응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도 이제
빠르게 보고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 앞으로 계속해서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전략의 한 표현은 바로 뭐냐면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예요. 예. 예,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한다. 그럼 현재 외교적인 옵션에 치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외교적인 옵션을 통해서 즉 제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제재는 이 한계가 이미 달았고 더 이상의 실효적인 제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예. 이런 제재를 통해서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된다. 예. 그 사이에 북한은 핵 무장국가로서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계속 강조하겠지만은 좀 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려면은 이제 군사적으로 바로 공격한다는 그런 군사 옵션보다는 예. 단계적으로 군사적인 성격을 가미한 실질적인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 국무부에서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교적인 제재의 범위 안에서 해상 넓은 의미는 외교적인 제재겠지만은 여기에 군사적 성격도 가미해야 된다. 예.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상 봉쇄를 하는데 해상 봉쇄를 빨리 더 실효적으로 강력하게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갖고 강구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모든 해상 봉쇄까지 다 동원해 갖고 안 될 경우에는 군사적인 옵션도 말하자면 취할 수 있다. 이런 암시와 우협을 북한한테 주는 그런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뭐 미국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인데 중국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특사 외교도 좀 성과가 없었고 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의 그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은 수십 년간 바뀌는 게 없어요. 예. 바로 뭐냐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어떻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예. 평화적으로. 그러나 비핵화는 이뤄야 된다. 이것이 중국의 일관된 기본 정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ICBM급 발사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중국이 이 기조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두고도 북한을 비난을 하고 하겠지만은 대화와 협상, 즉 육자회담으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것이고 예. 중국이 최근에 내놓은 쌍중단, 즉 두 개를 중단하라. 북한과 미국이 북한은 도발을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 훈련을 중단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다시 또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현재 유엔 제재를 이행하면서 최근에 미국의 강력한 그런 압박 때문에 단독 제재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지난 8월에 미국인 여행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여행을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를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적으로 중국이 독자적인 제재도 좀 취해나갈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